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말동무 하나 없이 TV 소리만 울려 퍼지는 날도 많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마음이 허해지고 젊은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뭘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하며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날마다 생각해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던 시간들을요. 남들 눈엔 평범하게 보였겠지만 제 삶은 단 한순간도 대충 산 적이 없었어요. 작은 채소 가게를 하며 손끝이 트고 허리가 굽어도 아이들 밥 한 끼 거르게 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도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서운했던 순간은 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사람 눈빛이 이렇게까지 차가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집안을 훑어보는 그 눈빛 마치 누군가에게 검사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더는 말로 설득하지 않겠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요. 그게 사람을 대하는 나만의 방식이니까요. 제 이름은 이순애입니다. 71살, 평생을 채소 가게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제가 40을 넘기기도 전에 먼저 떠났고 그 후로는 두 아이를 제 손으로 키워야 했어요. 인천의 오래된 시장통 한 귀퉁이에 비좁고 습기 찬 가게 하나 얻어 새벽마다 경매장에서 채소를 사다가 낮이면 손님 맞고 밤엔 장부를 정리하며 살았죠. 하루를 12시간 넘게 일해도 남는 건 얼마 없었지만 자식들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조금씩 모였고 큰 욕심 없이 소형 상가 하나를 어렵게 장만했어요. 그땐 그저 월세 들어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죠. 몇 년 뒤 운 좋게 인근 건물 하나 더 인수할 기회가 생겼고 이번엔 조금 더 과감하게 결단했죠.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노년의 여자가 건물을 2채나 갖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런 걸 굳이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저 제 삶의 결과였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 없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저 그럭저럭 사는 할머니쯤으로 보였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제 안에는 지난 세월을 견뎌온 끈기와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아들 여자친구 윤지였습니다.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기에 국이며 반찬이며 이것저것 준비를 했죠. 오랜만에 집이 북적이겠구나 혼자 괜히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아이 윤지의 첫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사를 하긴 했지만 말투는 무심했고 시선은 집안을 빙 둘러보더니 금세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래된 장판, 바랜 커튼, 자그마한 주방. 그게 뭐가 그리 이상했는지 눈빛에 실망이 역력했죠. 식탁에 앉아서도 눈은 핸드폰 화면에만 있고 제가 권한 음식도 손끝으로 툭툭 건드리기만 했습니다. 전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했는데 그 애에게는 이 모든 게 별 볼 일 없는 서민의 흔적이었겠죠. 속으로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시지? 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구나. 그날 처음 느꼈어요. 아들은 분위기를 살리려 농담도 하고 웃으려 했지만 그 아이의 냉랭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나중에는 슬쩍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도 예전엔 장사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거죠? 저희 엄마는 아직도 본사 교육 다니시느라 바쁘세요. 그런 말을 할 때의 미소 자랑인 듯 아닌 듯 저를 아래로 깔고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가 저 아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너무 오래된 사람이긴 한가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 삶이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는 그 애의 시선이라는 걸요.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답하자고요. 그날 이후로도 윤지는 종종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웃는 얼굴은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나를 무시하는 말투, 그 얇은 친절함 뒤에 숨은 오만함은 제 연륜으로도 숨길 수 없더군요. 가끔은 집안 얘기를 물어보는 척하면서도 꼭 비교를 하듯 요즘 저희 엄마는 집에서 가만 안 계세요. 종잣돈 돌려서 상가 투자도 하시고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듣고만 있으니 더 내놓고 나서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요즘은 작은 가게만으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본사랑 직접 연결해서 공급 라인을 따로 만들었어요 하며 어머님도 가게 하셨다면서요. 라는 말을 끼워 넣는데 그 말이 참 마음을 베더군요. 저는 그저 나는 그냥 시장에서 채소 팔았을 뿐이야. 작게 장사했지 하고 웃어넘겼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사실 윤지 부모가 한다는 갈비집 저도 몇 번 지나가며 본 적 있었습니다. 번듯한 간판에 손님들도 제법 많았지요. 그 가게 1층 상가는 오래전부터 알아두었던 매물이었고 건물주가 처분을 고민 중이라는 말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관심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지의 말을 듣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 눈빛을 떠올릴수록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생각했죠. 괜히 감정 섞어서 움직이면 안 된다. 나이 들수록 판단은 더 냉정해야 하니까. 하지만 윤지는 자꾸 제 안에 참았던 감정을 긁어댔습니다.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로 여기는 그 눈빛과 말투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제 삶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어요. 그 모든 무시를 견디면서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다투게 될 테고 그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윤지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말끝마다 요즘 세대는 우리 부모님은을 붙이며 자신이 뭔가 더 앞서 있다는 듯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죠. 한 번은 아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윤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재테크 많이 하시던데 어머님은 혹시 주식이나 부동산 안 하세요? 순간 젓가락을 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모은 돈은 은행에 두는 편이야 라고 말하자 윤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냥 스치는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 깔린 감정은 명확했습니다. 아, 역시 별거 없구나 하는 시선. 그 애는 몰랐겠죠. 그 은행에 있는 돈으로 제가 몇 년 전 작은 상가를 샀고 얼마 전엔 그 옆 건물까지 매입했다는 걸요. 저는 일부러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인 척, 평범하게 살아온 척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지는 집안을 둘러보며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요즘은 리모델링 한 번 안 하면 감가가 심하잖아요. 이런 구조는 참 정겹긴 하네요. 그 말이 얼마나 비꼬인 말인지 모를 만큼 그 애는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말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속을 긁고 들어왔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묘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내가 지금까지 말없이 살아온 이유는 누구에게 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툼 없이 조용히 사는 게 좋았고 말로 싸우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내 방식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마음조차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한 번쯤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가진 것을 조용히 드러낼 필요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시장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들른 부동산 창문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프랜차이즈 1층 매장 건물 통째 매물로 나옴. 낯익은 간판 사진이 붙어 있었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윤지 부모가 운영한다던 갈비집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었지만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물어보니 정말 그 건물이 맞더군요. 건물주는 개인 사정으로 매도를 서두른다 했고 조건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감정으로 움직이는 건 어리석다 배워왔고 또 괜한 오해라도 살까 싶어 망설였죠. 하지만 그동안 겪은 모멸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집안 사정으로 겉만 보고 판단하는 그 태도. 저는 그런 시선을 겪을 만큼 겪어온 사람입니다.
더는 웃으며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만 제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을 얕보지 말라고요. 며칠 밤을 고민하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예금 일부와 정기 예금까지 깨고 나머지는 대출을 조금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을 땐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분노에만 의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눌러온 서러움을 내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죠.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고 보름도 되지 않아 새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선 어르신 정말 안목 있으세요 하며 감탄했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장에서 일하다 건물 하나 산 평범한 아주머니일 뿐일 테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때로 행동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계약이 마무리된 지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건물주 측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통보를 모두 마쳤다고요. 갈비집도 마찬가지였죠. 재계약은 불가하며 퇴거 요청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 서류가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윤지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 와서는 무심한 척 요즘 건물주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상가 재계약 안 된다네요.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믿고 서 있는 바닥이 허약한 겁니다. 그 애는 아직도 제가 그 건물의 주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고작 채소 가게 하던 아줌마가 그런 상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그 애의 기준엔 도저히 맞지 않았을 테니까요. 며칠 후 윤지 부모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며 건물주가 누구인지 물었고 부동산을 통해 확인했다는 듯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저를 마주쳤죠. 그 순간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놀람과 당혹 불신이 섞인 그 눈빛. 윤지도 함께 있었고 말도 잊은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아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못 잡고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 종료 관련 서류와 퇴거 일정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히 사는 사람이에요. 말없이 참고 사는 게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되죠. 단 한마디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누구를 무너뜨리려 한 건 아닙니다. 그저 제 삶의 무게를 그들도 한 번쯤 느껴보길 바랐을 뿐이죠. 그렇게 제 방식의 응답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윤지도 아들도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뜸하더니 어느 저녁 아들이 혼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윤지랑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장을 열어 묵은지 하나 꺼내 반찬으로 놓았죠. 그 아이에 대해 뭔가 더 말해봤자 이미 아들은 다 느낀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날 아들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너무 소박하게 살아서 윤지가 좀 답답해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생각하면 엄마처럼 사는 게 더 멋진 것 같기도 해.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속상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은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윤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실려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굳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 보여줬기에 더는 부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참 재미있지요. 상황이 바뀌면 표정도 말투도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그동안 쌓아 올린 허세였어요. 윤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 무너져야 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져야 할 순간도 있다는 걸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살았던 시간들, 참고 지나갔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이번엔 그 침묵이 나를 무겁게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줬습니다. 인생의 분기점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사소한 계기로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갈비집 계약 종료 이후에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그 건물의 주인이 저인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채소 장사하던 이순의 아줌마로 기억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 그대로 남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 드러내는 분은 결국 오래가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단호하게 제가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윤지 부모는 건물 매각과 재계약 불가 통보에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을 닫았고 다른 동네로 이전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가게가 나간 자리에 들어온 새 입주자는 젊은 부부였고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두 손 가득 떡이며 과일을 들고 와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월세 인상도 하지 않고 수리비도 일부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참 고마워했어요. 세상엔 여전히 정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아들과 윤지는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아들도 말은 안 했지만 제게 미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 예전엔 엄마가 너무 소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야. 엄마가 참 대단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밥그릇을 하나 더 퍼주었습니다. 감정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건 젊은 날에 배운 습관이 아니라 세월이 가르쳐준 제 방식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작게 보이게 두지 않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자랑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나를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고요. 말은 줄이되 마음은 단단히 먹고.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품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배웠습니다. 그 후로 제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엔 손녀 도시락을 싸고 오후엔 동네를 산책하며 지냅니다. 다만 달라진 건 제 안에 어떤 작고 단단한 자존심이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 삶을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평소처럼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눈엔 달라진 게 없어 보였을 겁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에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작은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참고 넘겼던 시간들이 더 이상 당하기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가 제게 뭐 하시던 분이에요 하고 물어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장사하며 아이들 키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견뎌온 시간, 쌓아온 노력, 그리고 조용히 쟁취한 자립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더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제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아들도 요즘은 저를 더 자주 찾아오고 손녀도 할머니 집이 좋다며 주말마다 놀러 옵니다. 손녀는 제가 책장에 정리해둔 옛 가계부를 보며 할머니 이게 뭐야? 하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해줬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너희 아빠 어릴 때 하루하루 장사해서 번 돈 적어 놓은 거야. 그 작은 노트 한 권에 담긴 숫자들이 지금 우리 가족을 잇게 한 시작이었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늦게 부자 된 들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늦게라도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여유는 더 깊고 단단합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하루 한 끼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지금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조용한 산속에서도 제 자리를 지켜나가는 법을 압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살아온 세월이 알려줬으니까요. 누군가 날 얕보더라도 그때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오늘도 담담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가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다 보면
그날의 일이 영화처럼 떠오릅니다.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이 잔잔하게 밀려오다 이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건 오히려 조용한 자부심입니다. 나는 평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고 아무도 몰라줘도 내 삶은 스스로에게 떳떳했다는 것. 이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윤지와의 일은 이제 다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다 해도 원망이나 미움은 없을 겁니다. 그 아이도 언젠가는 깨닫겠지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알아보기 어렵다는 걸요. 그리고 아무리 젊고 똑똑해 보여도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면 결국은 외면당한다는 걸요. 그런 걸 저는 평생을 살아오며 배웠고 또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묵묵히 참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말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조용하다고 얕보이는 순간들 다 겪어보셨겠죠. 그런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엔 가장 단단한 뿌리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뿌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보다 깊게 뻗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누군가의 조용한 경험담에 위로받고 다시 마음을 다잡곤 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